안녕하세요. 우리 집 풍수명당입니다. 오늘은 거실 벽에 거실에 얼굴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설명보다 앉아서 편히 들으실 수 있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의 끝에 소파에 앉으면 먼저 눈이 머무는 곳이 있지요. 텔레비전일 때도 있고 창밖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벽이 말을 많이 하면 눈과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점 그림을 권합니다. 메인 그림 하나로 거실의 중심을 정해주는 방법입니다. 많은 것을 걸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점이면 충분합니다. 잠깐 마음속으로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집 거실 벽은 어떤 표정인가요? 사진과 메모로 바쁘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비어 있는데 왠지 허전한가요? 거실은 쉬는 방입니다. 알림판이 아닙니다. 쉬는 방에는 쉬는 얼굴이 필요합니다. 그 얼굴이 오늘의 메인 그림입니다. 메인 그림은 요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눈이 편안해야 오래 봅니다. 색은 부드럽고 주제는 단순하면 더 좋습니다. 길, 물, 나무, 하늘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말이 적은 그림일수록 우리 마음도 조용히 앉습니다. 한 가지 더 떠올려 봅니다. 소파에 기대어 앉았을 때 고개를 들지 않아도 닿는 시선. 그 자리가 바로 거실에 얼굴이 설 자리입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길목은 피합니다. 쉼은 길에서 한 발 비켜 있을 때 오래 갑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림을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어떤 그림이 좋은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고르는 법과 세우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마음만 가볍게 열어두면 충분합니다. 메인 그림을 세우면 거실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대화가 조용히 흐르고 텔레비전을 꺼도 허전하지 않습니다. 밤이 오면 불을 약간 낮추고 그림 앞에서 숨을 길게 내쉬어 봅니다. 바람도 없는데 방 안 공기가 천천히 흐르는 느낌. 그 느낌이 들면 잘 오신 겁니다. 오늘의 진행은 단순합니다. 먼저 왜 벽이 피곤해지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 피곤을 어떻게 덜어낼지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한 점 그림을 세우는 정확한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한 문장씩, 한 동작씩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마음을 살짝 고요하게 합니다. 소파에 앉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면 벽을 떠올립니다. 그 벽에 어떤 장면이 어울릴까요? 숲속 오솔길일까요? 햇살 비치는 강변일까요? 비 개인 하늘일까요? 당신의 숨이 길어지는 장면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약속은 간단합니다. 많이 걸지 않습니다. 거실의 얼굴, 한 점 그림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나머지는 그림이 말하게 둡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앉아 쉬면 됩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벽이 피곤해지는지 그 이유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이야기 하나부터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달력, 여행지 사진, 고지서 메모가 함께 붙어 있었지요. 손주가 다녀간 뒤에는 스티커와 낙서도 몇 장 남았습니다. 저녁이면 두 분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꺼도 방이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벽이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내일 은행, 다음 주 병원, 할인 쿠폰 만료. 쉬려고 앉았는데 마음은 다시 일어서곤 했습니다. 그날 두 분은 벽을 한번 비워보기로 했습니다. 메모는 파일에 모으고 사진은 앨범으로 돌렸습니다. 대신 한 점 그림을 꺼내 들었지요. 먼 길 끝에 보이는 작은 마을 풍경. 색이 크지 않고 여백이 숨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걸고 불을 조금 낮췄습니다. 벽은 조용해졌고 방에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분은 말없이 앉아 오래된 이야기들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참 바빴지. 그래도 잘 버텼어. 그림 앞에서는 오래된 시간도 다정해졌습니다. 혹시 당신 댁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나요? 소파에 앉아 쉬고 싶은데 벽이 먼저 말을 거는 순간. 그때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나요? 그 눈길이 편안했나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혼자 지내는 어르신 한 분은 거실에 큰 거울을 두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지만 저녁이면 거울이 방에 빛을 반사했습니다. 눈이 자꾸 번쩍이고 마음도 잠깐씩 흔들렸습니다. 거울을 옮기고 메인 그림을 세웠습니다. 바람이 잔잔한 호숫가. 밤에는 색이 깊어지고 낮에는 빛이 부드럽게 앉는 그림이었지요. 며칠이 흐른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덜 허전합니다. 그림 앞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혼자여도 혼자가 아닌 자리. 그 자리를 거실에 얼굴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바닷길인가요? 숲속 오솔길인가요? 창밖 하늘 같은 여백인가요? 생각만으로도 호흡이 길어지는 장면이 있지요. 그 장면이 당신 댁 한 점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떠올려 봅니다. 손님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앉는 자리. 그 자리에서 눈이 닿는 벽. 그 벽에 지금 무엇이 걸려 있나요? 그 물건이 손님을 소개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감싸주고 있나요? 이야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앉는 자리에 있고 우리가 쉬는 눈길에 있습니다. 메인 그림 하나로도 집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벽은 말수를 줄이고 대신 마음은 말을 늘립니다. 멀리 돌려 말하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오늘 영상을 듣는 동안 한 번씩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오래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가장 오래 보고 싶은 장면. 그 답이 떠오르면 이미 절반은 시작된 것입니다. 남은 절반은 그 답을 벽에 조용히 앉히는 일뿐입니다. 혹시 망설여지나요? 혹시 너무 심심하진 않을까? 너무 조용하면 또 허전하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그림이 조용하면 이야기가 깊어집니다. 오늘은 조용한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복잡해진 벽 앞에서 지치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한 겹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벽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까닭은 물건이 많아서만이 아닙니다. 벽이 내는 말의 양이 과해졌기 때문입니다. 글씨가 많은 달력, 쿠폰과 영수증, 여행지 좌석과 일회용 안내장. 하나하나는 사연이 있지만 모이면 벽은 하루 종일 말을 겁니다. 눈은 먼저 글자를 읽고 귀는 초침 소리를 셉니다. 뇌는 다음 할 일을 떠올립니다. 쉬려고 앉았는데 마음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빛도 문제를 만듭니다. 유광 액자와 비닐 코팅은 저녁 조명을 정면에서 받아 번쩍입니다. 눈동자가 자꾸 초점을 고쳐 맞추느라 피로가 쌓입니다. 낮에는 창빛이, 밤에는 전등빛이 반사되어 그림의 내용보다 반짝임만 남습니다. 이때 마음은 시끄럽다고 느낍니다. 높이와 크기도 영향을 줍니다. 그림이 너무 높으면 목이 당기고 너무 낮으면 허리를 굽히게 됩니다. 작으면 허전하고 과하게 크면 벽이 나를 덮칩니다. 몸이 먼저 불편을 기억하고 다음 날부터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역할이 섞여도 벽은 지칩니다. 거실 벽이 알림판이 되고 사진관이 되고 보관함이 되면 쉼의 자리는 사라집니다. TV 옆에 메모판, 그 아래 콘센트와 케이블, 옆으로 늘어진 리모컨 거리. 필요한 것들인데 한자리에 겹쳐 놓으면 벽의 말투는 점점 빨라집니다. 거울도 조심해야 합니다. 거실의 큰 거울은 낮에는 공간을 넓혀 보이지만 밤에는 조명을 받아 방 안의 움직임을 끝없이 되비춥니다. 눈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마음도 따라 흔들립니다. 사소한 소리도 쉼을 방해합니다. 초침이 또렷한 벽시계, 창문 틈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 프레임이 벽에 닿아 울리는 미세한 떨림. 이 작은 소리들이 겹치면 머릿속은 정리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감정의 잔상도 벽에 남습니다. 기한이 지난 안내문, 끝난 행사의 손목뒤, 이미 지나간 병원 예약표. 마음은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해야 했다는 기억을 다시 꺼냅니다. 과거의 그림자와 내일의 할 일이 같은 벽에서 부딪힙니다. 이쯤에서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 집 거실 벽은 나에게 무엇을 시키고 있나? 앉아 있는 동안 내 눈은 몇 번이나 멈추고 몇 번이나 흔들리나? 저녁 조명 아래 빛이 먼저 보이나 그림이 먼저 보이나? 가족 구성의 변화도 벽에 흔적을 남깁니다. 손주가 오가며 붙여둔 스티커, 자녀의 일정표, 부모님의 약 복용표. 모두 필요한 종이지만 하루가 끝난 저녁에는 그 종이들 사이로 마음이 길을 잃습니다. 지난 계절 장식도 쌓입니다. 명절 현수, 행사 배지, 기념 엽서.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집의 시간과 바깥의 시간이 어긋납니다. 어긋남은 불편을 낳고 불편은 앉아 쉬기를 미룹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벽이 하는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할 말은 줄어듭니다. 벽이 가만히 있을수록 사람은 더 깊이 서로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실의 얼굴을 하나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표정을 한 곳에 모으는 대신 한 점 그림으로 숨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말이 적은 벽은 집의 저녁을 두텁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떠올려 봅니다. 우리 집 벽에서 지금 당장 내려도 괜찮은 것은 무엇일까? 조명을 낮췄을 때 가장 눈이 아픈 것은 무엇일까? 앉았을 때 나를 먼저 반기는 건 글씨인가? 색의 숨결인가? 이제는 이 피곤을 덜어내는 길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빛을 고치고 소리를 낮추고 높이와 크기를 맞추는 방법, 그리고 벽의 말수를 줄이는 메인 그림 세우기의 실제 순서를 안내하겠습니다. 왜 지금 벽의 말을 줄여야 할까요? 하루가 저뭅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옵니다. 등을 소파에 붙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직 현관에 서 있는 듯합니다. 눈을 들어 벽을 봅니다. 글자가 먼저 달려옵니다. 쿠폰의 기한, 병원의 날짜, 달력의 붉은 동그라미, 끝난 일도 다가올 일도 모두 오늘에게 말을 겁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눈은 쉬지 못합니다. 눈이 쉬지 못하면 마음은 더 늦게 놓입니다. 조명을 조금 낮춰봅니다. 유리에 비친 반사가 먼저 번쩍입니다. 그림보다 빛이 앞서고 색보다 번뜩임이 큽니다. 초침 소리가 느닷없이 또렷해지고 방에 숨이 고르지 못합니다. 이럴 때 작은 질문을 하나 놓아봅니다. 나는 지금 쉬고 있나? 쉬고 싶어 하고 있나? 이 벽은 오늘의 나를 보듬고 있나? 오늘의 나를 재촉하고 있나? 벽은 말수가 많아졌습니다. 좋은 의도가 쌓이고 쌓여 안내판이 되고 앨범이 되고 메모장도 됩니다. 그 사이에서 쉬는 자리는 점점 가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갑니다. 허리가 조금 더 반듯해집니다. 앉아있는 기분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텔레비전을 껐는데도 방이 조용해지지 않는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눈꺼풀 뒤가 여전히 분주한 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소리를 찾습니다. 더 큰 화면, 더 강한 자극. 하지만 끝에 가면 마음은 더 지칩니다. 쉬는 법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소리를 더하지 않고 말을 덜어내는 쪽. 빛을 강하게 하지 않고 빛이 앉을 자리를 내주는 쪽. 거실의 벽은 집의 호흡을 정리합니다. 벽이 조용하면 사람의 말이 깊어집니다. 벽이 단정하면 하루의 끝이 단맛을 찾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요. 함께 살았던 시간, 같이 버텼던 계절, 그 기억들을 천천히 꺼낼 수 있는 밤이 필요합니다. 그 밤을 여는 열쇠가 바로 거실의 얼굴입니다. 한 점 그림 앞에 앉으면 말이 적어집니다. 대신 숨이 길어집니다. 호흡이 길어지면 생각도 고르게 놓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나는 내 저녁을 잘 보내고 있는가? 이 벽은 내일을 걱정시키는가? 오늘을 쉬게 하는가?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은 어디에 앉고 싶은가? 오늘 우리가 바꾸려는 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리듬의 문제입니다. 한 점을 남기고 나머지 말들을 조용히 보내는 일. 그 단순한 선택이 내일의 나에게 여백을 돌려줍니다. 불을 살짝 낮춰봅니다. 그림의 색이 조용히 깊어집니다. 소파 방석이 천천히 몸을 받쳐줍니다. 초침 소리는 멀어지고 방의 숨은 가까워집니다. 이 감각을 잃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결심 하나만 가볍게 품으면 됩니다. 오늘의 벽은 오늘을 쉬게 한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 결심을 도와줄 구체적인 길을 열 시간입니다. 빛을 다루는 방법, 소리를 낮추는 방법, 눈과 몸이 편한 높이와 자리, 그리고 한 점 그림을 조용히 세우는 순서. 다음 장에서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거실의 얼굴, 한 점 그림 세우는 길. 이제 방법을 차분히 열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동작씩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째, 자리 정하기. 소파에 앉습니다. 허리를 살짝 기대고 눈이 자연히 닿는 벽을 고릅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길목은 피합니다. 쉬는 자리는 길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어야 편안합니다. 둘째, 벽을 조용히 만들기. 지금 걸린 것들을 잠시 내려둡니다. 달력 쿠폰 메모 사진 몇 장. 모두 상자나 파일에 옮겨둡니다. 벽은 숨을 고르고 방은 숨소리를 되찾습니다. 셋째, 크기에 대한 형태 잡기. 한 점 그림은 소파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너무 작으면 허전합니다. 너무 크면 벽이 나를 덮습니다. 가로폭은 소파 폭의 절반에서 2분의 3. 이 범위 아니면 대체로 편안합니다. 가능하면 가로 구도. 숨이 넓게 펴집니다. 넷째, 높이 정하기. 소파에 앉은 눈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내려다보지 않아도, 눈이 자연히 가운데에 닿도록. 못을 새로 받기 어렵다면 기존 위치에서 위아래 몇 센티만 조정해도 느낌은 크게 달라집니다. 다섯째, 주제와 색 고르기. 거실의 얼굴은 말수가 적은 게 좋습니다. 길물나무산 하늘. 단순한 주제가 오래갑니다. 색은 부드럽게. 쿠션이나 러그와 친척처럼 어울리면 더 좋습니다. 밤에 불을 낮췄을 때 색이 조용히 깊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액자 선택.
유광보다는 무광. 빛이 튀지 않습니다. 프레임은 과하게 굽지 않게. 그림이 먼저 보이고 액자는 뒤로 물러나게. 나사와 고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합니다. 미세한 떨림 소리도 밤에는 크게 느껴집니다. 일곱째, 조명 맞추기. 저녁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장등이 너무 강하면 스탠드나 벽 등으로 빛을 나눕니다. 정면 반사가 보이면 각도를 살짝 틉니다. 그림이 번쩍이지 않고 색이 포근히 앉으면 잘 맞춘 겁니다. 여덟째, 주변 정돈. 그림 아래 선반이 있다면 한 점 소품만 둡니다. 작은 식물, 은은한 조명, 책 한 권, 둘을 넘기지 않습니다. 많이 둘수록 그림의 말수가 늘어납니다. 아홉째, 소리 낮추기. 옆벽의 시계는 저소음으로 초침이 속삭이듯 흐르는지 들어봅니다. 액자가 벽에 닿아 울리지 않게 작은 패드를 붙여줍니다. 밤의 고요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합니다. 열째, 의미 붙이기. 그림 뒷면 모서리에 작은 연필 글씨로 날짜를 남겨둡니다. 이날 우리 집 거실에 얼굴을 세웠다. 기억의 문장이 그림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 메인 그림 앞에서 나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나? 불을 낮추었을 때 눈이 먼저 쉬는가 마음이 먼저 쉬는가? 그림 아래 한 점 소품은 정말 필요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불을 한 단계 낮춥니다. 그림 중심의 시선을 살짝 얹습니다. 호흡을 길게 2번. 어깨가 자연히 내려오는지, 허리가 천천히 기대지는지 살핍니다. 이 감각이 오면 배치는 거의 완성입니다. 혹시 아직 망설여진다면 당장 새 그림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벽을 비워둔 채로 일주일만 지내보세요. 그 사이에 당신의 눈이 스스로 고르는 장면이 찾아옵니다. 바닷길일 수도 있고, 숲 그늘일 수도 있고, 비 개인 하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면 그때 천천히 들이시면 됩니다. 거실의 얼굴이 오늘부터 당신의 저녁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저녁, 벽 앞에서 조용히 쉬어가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다 같이 상상해 볼까요? 저녁이 내려앉는 시간입니다. 부엌에서 그릇 소리가 멎고 거실의 불빛이 조금 낮아집니다. 소파에 앉아 등받이에 기대면 하루의 무게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정면의 벽을 바라봅니다. 그 벽에는 오늘을 붙잡는 글씨보다 마음이 쉬어갈 색이 어울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햇살이 묻은 들길이 좋겠지요. 어떤 분에게는 바람이 잦아든 호숫가가 더 편하겠지요. 어느 쪽이든 오래 바라봐도 소란스럽지 않은 한 점이면 됩니다. 그림이 이미 걸려 있다면 불을 한 칸 낮춰봅니다. 색이 한 톤 깊어지며 방의 숨결이 잔잔해집니다. 그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아직 빈 벽이라면 빈자리 그대로 괜찮습니다. 텅 빈 자리에도 온기가 있습니다. 그 온기가 오늘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내일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줍니다. 빈자리 앞에서 차 한 잔을 손에 올리고 한 모금 삼키며 천천히 호흡을 붙여보세요. 그 호흡이 이어지면 벽은 이미 절반쯤 제 얼굴을 찾은 것입니다. 가족이 곁에 있으면 시선을 나눕니다. 여기가 좋을까, 저쪽이 나을까? 길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고개가 서로 같은 곳으로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 집에 쉼이 앉을 자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넉넉합니다. 무엇을 더 사지 않아도, 무엇을 많이 걸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마다 불을 조금 낮추고 벽 앞에 앉아 숨을 맞추는 일. 그 작은 습관이 쌓이면 그림이 오든 빈자리가 머물든 거실은 스스로 조용한 표정을 배워갑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기억만 해두세요. 내일 아침 또다시 떠오르면 그때 천천히 들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집의 나이는 서두르지 않을수록 깊어집니다. 쉼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고요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읍니다. 거실의 벽은 알림판이 아니라 쉼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들지 않는 한 점 그림을 떠올렸지요. 크기는 소파와 어울리게, 높이는 앉은 눈높이에, 색은 부드럽게, 액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그림 아래에는 과한 장식 대신 작은 숨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저녁이 달라집니다. 불을 낮추고 앉아 있으면 초침은 멀어지고 호흡은 가까워집니다. 말을 줄여도 허전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도 마음이 비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이 있든 빈자리가 있든 그 앞에서는 오늘의 마음을 조심스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빈자리가 며칠 머물다 보면 이 집에 어울리는 빛과 색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때 가만히 손 내밀어 받아들이면 됩니다. 집을 사랑하는 일에는 서두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익어가는 것이 더 오래 갑니다. 이 밤 스스로에게 한마디 건네봅니다. 수고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벽을 향해 한 번 더 시선을 얹습니다. 그 벽이 나를 재촉하지 않고 내일을 약속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머물 줄 안다면 이 집은 이미 좋은 쉼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을 한 칸 낮추고 소파에 천천히 기대보세요. 벽 앞에 고요가 오늘의 마음을 부드럽게 내려놓게 할 겁니다. 이 시간이 누군가에겐 휴식이 되고 누군가에겐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집은 우리를 오래 기억합니다. 조용히 돌본 만큼 조용히 되돌려줍니다. 내일도 바쁘시겠지요. 그래도 저녁 한 컵의 차, 벽 앞에 한 걸음 멈춤. 그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습관이 집의 표정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만남을 준비해 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알려드리는 풍수 재물운 팁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망이 현실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집 풍수명당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도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